혹세무민, 은행원과 기자 중 누구일까?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현금 기타 혜택을 무상으로 줍니다. 또 돈을 못 빌리는 서민들을 위해 신용 위험이 크지만 대출받을 기회를 주고 대신 상환을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한 일반 대출에도 이자율 지원, 보증 혜택 부여 등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는 신용등급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융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 도민에게 작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으로 50에서 300만 원의 극적 신용제 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금년부터 세금에 의한 서민 금융 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혜택받게 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이자율 2%대에 저리 대출기간 10에서 20년의 장기로 대출받을 기회를 주고 저신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할 예금 전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만 투자하여 기본대출 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상의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금융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토가 100% 보증하니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고 500억 원을 직접 대여하는 것보다 손실보전 충당금을 쌓으며 지급 보증을 하면 예상 손실율에 따라 수배, 십수배의 금융 혜택을 더 줄 수 있습니다. 100% 상환 보장의 안전상품이니 실제 대출을 해도 전혀 손실 위험이 없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보증부 대출 상품 설계 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일까요? 계산 빠른 직업이 은행원인데 실대출 위험이 0인 대출 상품 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은행원과 기자 중 과연 누가 경기도정을 비방하기 위해 혹세무민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승전 경제.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 결론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장기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합니다. 국민주권 국가의 세금은 이론적으로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이 조세의 용도를 불신하므로 증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세 주장은 정치인의 금기사항 중 하나입니다. 1. 증세는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률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증세가 국가 경영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며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2. 증세는 가능한가?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저소득층의 선별 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 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 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하여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난대응 같은 일시적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논리 정합성이 없고 증세를 위한 증세라는 오해를 삼으로 일시적 재정 수요는 증세 아닌 적자국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혁명으로 생산 비중, 노동의 비중이 줄고 가계 소비와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한 세금이 가계 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 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일의 소득 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집니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되어 매출의 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납세자들의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입니다.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융합 정책입니다. 경제 효과와 복지 효과가 컸던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연간 몇 회건 정례화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3.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갈 것인가? 기본소득목 적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기본소득의 복지적 경제 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정책이 된 복지정책도 산업혁명 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격렬한 논쟁과 반대를 겪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역시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조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 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 원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합니다. 다음 중기적으로 연간 50에서 60조에 이르는 조세 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 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 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목 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의 기본소득목 적세를 추가돼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기본소득 현실화 방안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초액 수만 지적하며 소액이라 비난하거나 장기적 최종 목표액을 당장 지급하자는 것처럼 왜곡해 지금 당장 그 많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식의 비난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4.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도 국민이 받는 소득 지원도 가장 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득 연극화와 노동 종말에 대응하려면 증세의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 소득 정책 도입의 기회입니다. 기존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기존 복지를 대체해야 하는데 증세도 어렵고 기존 복지 폐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키워둬야 하는 형편이므로 증세를 통해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할 기회가 있고 1차 재난지원금과 향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체험 기회도 누리고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적 유용성을 납득하여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5. 없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이고 인류 선도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격자에서 초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